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녕하십니까. 요즘 진짜 우리나라가 안녕한지 안 한지를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나라가 위기에 있는데 지금 한반도 정세도 아주 큰 변화가 있을 조짐이 보입니다. 바로 지금까지는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난 이후에 완전히 대화 무드로 가는 듯 하다가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분명히 그때는 2, 3주 내에 실무 협상을 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두세 달이 지나는 상황에서 실무 협상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그 실무 협상의 조건이 전혀 맞지 않는 모양새이죠. 왜냐? 지금 김정은이 그에 항의하는 어떤 차원으로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대화는 물 건너간 게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이 가능한데, 그런데 아주 강력한 징후가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미국의 핵실험 정찰기가 왔습니다. 북한 정말로 새로운 길을 가나?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핵실험 정찰기가 왔어요. 자, 미국 핵실험 관측기 콘스탄트 피닉스, 이게 일본에서 발견됐습니다. 8월 6일입니다. 일본 도쿄 인근에 있는 요코타 공군기지에 8월 6일 날 발견된 사진인데요. 이게 8월 2일 날 오키나와의 가데나 기지로 왔습니다. 이 콘스탄트 피닉스가. 그러고는 이게 8월 6일 날 다시 요코타 기지로 왔습니다. 요코타 기지는 우리 오산 기지처럼, 서울 근교에 있는 오산 기지처럼 도쿄 근교에 있는 주 1 미군의 공군기지입니다. 여기 지금 전개가 됐어요. 가데나에 있다가 요코타로 온 이유는 태풍의 피항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동북아시아에 배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트 피닉스 같은 경우는 핵실험 할 때만 오는 비행기예요. 그 정찰기입니다. 2017년 지금 노영민 그분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그 핵실험 했을 때도 왔습니다. 자, 이 WC-135 콘스탄트 피닉스 이 기상정찰기는 어떤 비행기냐? 이런 비행기입니다. 미 본토 네브라스카주의 오퍼트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45 정찰비행대 소속의 기상정찰기입니다. 핵무기 사용 또는 핵실험 직후에 발생하는 대기 중에 인공방사성 동위원소를 포집하여 사용된 핵무기의 종류와 특성을 파악하는 그런 특수임무기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한반도 주변 지역에 전개해서 방사성 동위원소 포집 임무를 수행합니다. 자, 이제 핵실험을 하면은 나오는 어떤 그 물질들이 있어요. 그 원소들이 있는데 일반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논이나 크립톤 같은 물질이 이제 공기 중에 이제 흩날리게 되죠. 이런 것들을 포집해가지고 크립톤이나 제논이 발견되면 핵실험을 했구나라고 이제 확정을 짓는 그런 정찰기입니다. 북한이 핵실험할 때마다 와서 그 기상 물질들을 포집을 했던 그런 정찰기인데, 이 정찰기가 지금 뭐 북한이 핵실험 안 하고 있는데, 물론 뭐 해야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지금 동북아에 와서 또 일본에 와서 작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작전 중에 이착륙하고 있는 모습이 사진이 찍혀서 공개가 됐습니다. 북한이 정말 7차 핵실험을 하려는 것일까요? 김정은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말 새로운 길을 모색, 즉 이제 대화하지 않고 완전히 강대강으로 2017년 Fire and Fury, Totally Destroyer 그 시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정찰기가 왜 왔을까라는 그런 깊은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뿐일까요? 자, 이 8월 6일 날 이 비행기는 오키나와의 가데나를 이룩해서 이렇게 차디즈, 즉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해서 서해 상공까지 해서 7시간의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요코타 기지로 갔습니다. 바로 도쿄 인근으로 갔죠. 자, 서해 상공으로 진입해서 서해 상공에서 7시간의 정찰 임무를 했다. 그러면은 이 황해도나 평안도, 하여튼 이 서해 연안의 어떤 이쪽, 동해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서해 쪽의 어떤 이 지역에 뭔가 특별한 핵과 관련된 또는 특이한 원소와 관련된 군사적 동향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은 서해 상공이기 때문에 그게 북한일 수도 있고
중국일 수도 있죠. 뭐 중국이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중국일 수도 있고 북한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한반도와 관계가 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정황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또 있습니다. 바로 전략정찰기 3종 세트도 역시 지금 일본에 전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RC-135W 리벳 조인트, 그리고 RC-135V 리벳 조인트. 바로 신호, 통신, 감청을 하는 신호 정보를 수집하고 전파를 수집하고 통신을 감청하는 그런 정찰기들이 지금 일본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다나 있다가 요코타로 갔죠. 그리고 RC-135S 코브라볼, 이건 이제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하는 정찰기예요. 뭐 북한이 지금 이스칸데르형 미사일 KN-23 이런 것들을 계속 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찰기들은 그걸 이제 추적하기 위해서 왔다. 또 북한이 그런 그 미사일 발사 또는 대구경 조종 방사포탄을 발사하고 하는 것들을 감청하기 위해서 언제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지금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왔을 것 같아요. 왜? 지금 북한이 며칠째 거의 열흘에 4번이나 지금 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트 피닉스, 즉 핵실험 했을 때 그 기상의 제논이나 크립톤을 포집하는 그 기상정찰기는 왜 왔을까요? 자, 참. 그런데 이게 답니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입니다. 지금 글로벌 호크가 착륙하고 있는, 요코타에 착륙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지금 사진에 찍혔습니다. 이게 미국 거죠? 미국이라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미 공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요코타에 착륙하고 있는 모습이 사진에 찍혀서 인터넷에 공개됐습니다. 글로벌 호크입니다. 지금 그 일본의 항공자위대 게 아니에요. 이 글로벌 호크가 지금 한두 대가 아니고 무려 6대나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미사와 공군기지, 바로 일본의 혼슈 최북단에 있는 공군기지죠. 이 미사와 공군기지에는 지금 뭐 제가 그저께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지금 EA-18G 그라울러 전자전 공격기도 5대가 지금 다시 들어와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글로벌 호크도 지난 7월 28일 날 2대가 미사와에 이미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코타 공군기지에 8월 5일, 8월 6일에 걸쳐서 다시 이 글로벌 호크 4대가 전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걸 어떻게 알았냐? 바로 이런 공문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그 일본 방위성에서 그 요코타 기지 인근 주변에 있는 지자체 단체장들에게 공문을 보낸 공문 내용이에요. 이렇습니다. 자, 일본의 그 지자체들은 무인기나 틸트로트기, 그러니까 오스프리죠. 오스프리처럼 이렇게 그 헬리콥터처럼 이렇게 이륙을 해가지고 이륙다 하면 속도 이렇게 로터를 내려서 수송기처럼 날아가는, 이걸 이제 틸트 로터기라고 하는데, 이 틸트 로터기와 무인기에 대해서 아주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왜냐?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혹시 자신들의 지역에 피해가 있을까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일본 방위성에서는 이런 틸트 로터기나 무인기가 전개될 때는 양해를 구합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몇 월 며칠에서부터 몇 월 며칠까지 어떤 비행기 몇 대가 전개가 되는데 우리 안전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또 양해해달라. 이런 공문을 보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개 항공기는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B 4대가 되겠고 운용 인력은 80명이다. 이렇게 해서 전개 기간은 8월 5일부터 가을 무렵까지 해서 지금 4대가 전개가 된다. 가을 무렵까지. 언제까지가 아니고 가을 무렵까지. 이렇게 해서 4대가 전개되니까 양해해달라. 라고 하는 공문을 방위성에서 인근 지역 지자체 단체장들에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일본에는 총 6대의 글로벌 호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리벳 조인트. RC-135W 리벳 조인트, 그리고 RC-135V 리벳 조인트,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추적하는 코브라볼, 핵실험을 관측하는 콘스탄트 피닉스, 이러한 것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거기다가 글로벌 호크까지 지금 6대나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뭐하러 왔을까요? 대한민국 때문에 왔을까요? 아니겠죠.
자, 2017년 이후에 최대 규모의 정찰 자산이 동북아시아에 배치됐습니다. 일본에 지금 배치가 됐고, 일본 때문에 오진 않았겠죠. 아마도 북한 때문에 왔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뭐냐? 한반도 정세의 변화가 오나. 지난 판문점 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서 아주 깊은 대화도 나누었고, 또 친밀한 사진도 찍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한반도는 완전히 평화 무드로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지금 김정은이 계속 이스칸데르 미사일, KN-23이죠.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쏘았고, 또 자신들은 그 미사일을 쏘면서 계속 김정은이 현장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을 공개합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에게는 맞을 짓 하지 마라. 와, 진짜 참, 이거는 냉면 목구멍 발언 그거보다 더 굴욕적인 것이죠. 우리 대통령에게 맞을 짓 하지 마라. 그러면서 대구경 조종 방사포탄을 보여주면서 맞을 짓 하지 마라. 까부면 너 때린다. 이야, 이 참, 나이 30몇 살 된 이 김정은에게 우리 대통령이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이거는 판문점 선에서 서로 얼싸안고 백두산 천지 앞에서 서로 손을 지켜들고 그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지난 판문점에서 중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서가지고 양쪽을 소개해주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이 장면하고는 너무나 다른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에 다시 경랑의 시대가 몰려오는 것이 아니냐 싶고요. 그러나 정말 2017년보다 더 두려운 것은 2017년은 그나마 한미관계가 괜찮았습니다. 지금은 한미관계가 거의 이름만 동맹이지 동맹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동맹이라면 어디 지금 아베가 함부로 우리를 이렇게 두들겨 펼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 양해해주고 또는 미국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름만 동맹이지 거의 미국에게 뭐라고 한마디 해볼 수도 없는 그런 이상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한반도에 급변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또 있어서도 안 되는, 있기를 바라지 않는 그런 군사적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김정은이 지금 핵실험을 준비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핵실험을 할 때만 한반도에 전개되었던 그 정찰기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 오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우리 미국에게는 큰 영향이 없어, 이 단거리 미사일 별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만약에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이제 북한의 레짐 체인지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튼 뭐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긴급하게 돌아가는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